파리 에펠탑의 2067개를 이어붙인 길이와 비슷한 천을 아십니까? 바로 표현수학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선거 쓰레기 또한 논란이 되는 가운데 특히 현수막은 자원 낭비와 동시에 재활용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폐지해야 된다는 문제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현수막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합니다. 현수막은 폴리에스테르가 주성분으로 생산 단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매립해도 썩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각하자니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재활용률은 3분의 1을 채 넘기지 못합니다. 둘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물론 짧고 자극적인 문구나 특정 인물과의 연관성을 악용하는 포퓰리즘 등의 불건전한 선거 문화를 개선할 수 있으며 불법 현수막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얻을 이점이 많습니다. 현수막을 폐지함으로써 생긴 비용. 예, 주어진 발언 시간이 초과해서 토론토 팀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이번에는 카이로스 팀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수막 설치는 선거운동의 방법 중 효율성이 제일 높습니다. 둘째, 헌법 기준으로 현수막 폐지는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대면 선거운동이 축소되면서 선거운동으로 현수막이 효과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위 세 가지 주장을 근거로 하여 현수막 폐지 입장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치셨습니까? 예,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유토론은 반대팀부터 시작하고 각 팀은 1회 2분 이내로 총 8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론 시간을 잘 분배하여 임하도록 하십시오. 먼저 반대팀 발언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한 번당 2분입니다. 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효율성이 높습니다. 현수막 제작 비용은 적은데 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자신을 알리기도 용이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고 후보자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어 현수막이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선거운동을 통해 정보를 접한 응답자는 전체의 약 16%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비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거리 홍보물을 통해 정당 후보자의 정보를 알게 된 경우는 그의 2배인 26%에 미쳤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혹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선택하신 사람들이 중복이 되는지는 확인하셨나요? 원래 온라인 투표를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도 원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지. 예, 카이로스 팀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토론토 쪽에서 물어보신 거죠? 온라인 선거운동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차단이나 광고를 안 뜨게 하는 차단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수막은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효과가 더욱 높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법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세대에게는 온라인 광고는 소외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또 인터넷 접속률이 불리한 저소득층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또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질문드린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팀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접한 사람들의 투표율에 대한 발언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중복 비율은 없었나요? 중복 비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복 비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거리 홍보물, 즉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TV, 대화, 선거 공보물 그 다음으로 왔기 때문에 현수막의 효과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TV에 관한 TV 토론이나 그 뉴스와 같은 것들이 TV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아까 그 TV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아까 온라인에 그때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부분에 그런 TV와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네, TV도 들어갔는데 이제 TV는 만약 시청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전 그 선거 투표자 전체에게 효율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하기로는 TV 선거 토론이나 아니면 TV 뉴스로서 정치를 굉장히 접하신 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저기 토론토 팀에서 저기 카이로스 팀에서 주장한 내용을 지금 계속 아까 말씀을 하셨고 카이로스에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토론토 쪽에서 자유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수막이 그 후보의 얼굴이나 이름 같은 것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있지만 그에 반해 현수막은 환경 오염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수막이 과연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선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수막이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수막에 재활용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은 돌가루 등 다른 소재에 다른 발암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친환경적인 소재로 바꾸도록 하여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종이 빨대처럼 친환경적 소재로 현수막 소재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환경오염 문제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종이 빨대처럼 현수막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자라는 얘기는 결국 종이로 현수막을 만들자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원래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종이 빨대로 바꾸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재활용률이 만약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 재활용이 되는 소재로 바꾸게 된다면 더욱 환경 문제에 적합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찾아본 4월 선거 때 그 제로 웨이스트 선거를 실천하신 분의 후보자의 이 후기를 하나 찾았는데 이때 선거용 현수막을 사탕수수 전열물이나 이런 것으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만든 후기를 하나 찾게 되었는데 이 후기에서 결국에는 이 재활용한 원단으로 이 현수막을 만드는데 비용 문제도 굉장히 컸고 이것을 일단 전문하시는 그런 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신청하기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또한 종이로 만든 벽보 같은 것은 비가 오면 다 흐트러지는 등 이런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보는데 네, 어떻게 계산하실 수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카이로스 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과 시민의식 개선을 통하여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거운동에서만 현수막을 금지한다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선거운동에서의 현수막 광고는 다른 분야의 현수막 광고와 다르게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예, 저 토론토 카이로스 팀 발언 아직 하신 분, 예, 첨언하겠습니다. 첨언하십시오. 첨언하겠습니다.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은 과잉 금지의 원칙 중 다른 요건은 충족하지만 피해의 최소성이 미비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를 더 적게 주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수막을 쓰되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사용 개수를 제한한다면 기본권을 더 적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의 해결 방안으로 시민의식 개선 같은 것을 예시로 드셨는데 시민의식의 개선과는 별개로 저희 나라는 업사이클링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시민의식 개선만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헌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지 이제 제일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시민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도 예. 일단 저희 방 질문 비중이 네. 잠시만요. 네. 저희 토론토 팀, 카이로스 팀에서 그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시는 것보다는 카이로스에서도 헌법적인 얘기를 질문을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다시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예. 헌법에서 뭐라고 했었지? 다시 한번 좀 더. 그 헌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이 현수막 아예 폐지해버리는 거는 헌법상으로 뭐에 어긋난다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등권과 이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잉? 그럼 이 평등권이 뭐와 뭐 사이의 평등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선거 현수막이 다른 일반적인 선거 현수막은 이제 그냥 설치하게 해주는 것에 비해서 이제 선거 현수막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현수막. 다른 현수막은 선거 현수막과 다르게 자유롭게 설치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가 광고 목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먼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세워진 그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구간에 딱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 현수막인 거예요. 근데 선거 때 현수막을 세우는 것과 지금 광고를 위해서 세우는 광고를 세우는 현수막이 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오류를 예, 말씀하십시오. 다른 선거막과 달리 선거 현수막만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른 현수막도 무언가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선거 현수막 또한 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평등권에 침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토론토 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는 선거 현수막의 폐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현수막에 대한 폐지를 논점으로 끌어들이시는 것은 중점에서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헌법적 근거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현수막 자체가 환경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현수막도 환경 문제가 있는 게 충분한데 왜 이제 선거 현수막만 이제 제한해야 된다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첨언하자면 일반 현수막에 비해서 선거 현수막은 질이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염료를 상당히 화려하게 사용해서 일반 현수막보다는 선거 현수막이 재활용하기 훨씬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현수막보다는 선거 현수막을 줄이는 것이 더 솔선수범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판매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175 플래닛에서는 175 포켓코인을 만들어 실제로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더니 한 개 남기고 완판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논문 연구 결과를 그게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상품들의 판매와 구매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연구였는데, 그 연구 결과를 봤을 때 계속 사던 사람만 사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아서 아무리 가격이 높아져도 결국엔 사는 사람만 사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나온 결과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결론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보다 구조상으로 업사이클링 시장이 커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보를 통해 유입자가 유입된다고는 할 수 있지만 현수막 자체가 매우 질이 낮기 때문에 이를 업사이클링 하는 것은 일반 현수막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수막 개수를 줄이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 그렇습니다. 예, 토론토 현수막 숫자를 줄여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주장을 하셔도 됩니다. 아까 현수막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직선거법 제67조 현수막에 대한 안에서 이전에는 선거 구읍면 동당 한 개씩이었던 선거 현수막을 2018년에 새로 개정을 해서 이거를 2배로 바꾸자라고 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례를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에는 이 사람들이 대선에 비해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잘 가지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수막의 개수를 늘린 건데, 그걸 갑자기 또 줄인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 카이로스 말씀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줄이면 얼만큼 지방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시간들이 1분, 2분씩 조금씩 안 남았는데 각자 주장할 근거가 있으면 또 주장하시고 근거를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선거 운동은 지금까지 현수막과 같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선거 운동의 효율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선거 운동과 현수막 사용을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선거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자 대답을 할게. 효율적인 선거 방식. 근데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대부분 온라인 선거를 온라인 선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온라인 선거를 중심으로 현수막도 물론 게시되긴 했지만 거의 나가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선거의 중요성이 새로 이번 대선을 통해서 대두되고 있었는데, 이 온라인 선거를 통해 사람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각
각 그 후보자들 SNS를 통해서 이번에 새롭게 이런 선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었고, 특히 젊은 층이 접근이 쉬워짐으로써 이러한 온라인 선거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까지 현수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커지게 될까라는 의문이 살짝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게 된다면 다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현수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수막의 효율성이 계속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선거 투표율의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셜 미디어나 그런 SNS에 비해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거리 홍보물에 물로 인해 정당 후보자를 알게 된 비율이 더욱 높았기 때문에 현수막을 사용하면은 더욱더 효율적인 선거 운동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현수막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환경 문제 이외에도 교통방해라든지 불법 현수막 같은 문제들이 계속하여 대두되고 있습니다. 굳이 현수막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를 제한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계속해서 현수막이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수막이 효율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일단 먼저 말해주셨던 선거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에 두자라는 말에는 좀 정당 간의 자리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그곳에만 너무 선거물이 모이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을 좀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불만을 더 가진다든지 아니면 거기가 선거 현수막을 달 수 있을 정도였으면 원래 기존 다른 의도의 현수막도 굉장히 많이 계시. 예, 토론토 팀 주어진 발언 시간을 초과해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그 카이로스 팀에서 남은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켜져 있어.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효율성이 높습니다.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점차 개선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발언 다 하신 건가요? 또 현수막만큼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팀 자유토론 시간 다 가진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열띤 자유토론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럼 앞선 토론 시간에 미진했던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팀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성팀에서 맺은말을 해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든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는 선거 방식이며 대체되어야 할 수많은 문제 중 하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수많은 모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 환경 공약을 내세우며 정작 일회용 선거 수단을 몇만 장씩 찍어내는 선거 모순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친환경 선거를 보장해주며 환경을 생각하는 후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러한 친환경 선거를 보편화시켜야만 합니다. 효율성도 물론 좋지만 기후위기 시대에는 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반대팀 맺은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입니다. 부산화 유치해라는 광고판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산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교통수단이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광고판을 설치했습니다. 현수막도 이와 같습니다. 현수막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후보자와 공약을 알릴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한 현재 상황에서 현수막은 효과적입니다. 또한 현수막 광고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평등권을 보장합니다. 현수막 광고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물을 뿌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가 언급되지만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을 마르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토론토 팀과 카이로스 팀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심사 집계가 마무리되어서 승리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팀은 카이로스 팀입니다. 승패를 떠나 두 팀 모두 열심히 하셨고 서로 간에 인사를 한 후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체 진행을 맡은 심사위원장 한호준입니다. 토론대에 참여해 주신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참가팀 확인이 있겠습니다. 인텔전더팀 소지성 학생, 네. 강태준 학생, 예. 13동체팀 김나린 학생, 네. 이은서 학생. 네. 예, 아까 추첨한 결과 인텔전트 팀은 찬성, 13동체 팀은 반대입니다. 찬성팀, 반대팀은 토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토론은 기조연설, 자유토론 맺은말로 진행합니다. 기조연설은 1분으로 찬성팀이 먼저 진행하고 자유토론은 8분씩 16분간으로 반대팀이 먼저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맺은말 1분으로 반대팀이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꺼질 수 있기 때문에 토론 시간 안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 기조연설 해주시죠.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합니까?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부산고등학생 열린토론에 대해서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폐지해야 한다의 찬성 측 입장에 기조연설을 맡게 된 소지성입니다. 우선 선거철이 되면 선거 홍보를 위하여 많은 현수막들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 현수막의 양은 1년에 9,0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현수막을 제작함으로써 선거 활동 외에 이제 선거철이 끝나게 되면 이 현수막을 처리하게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수막 설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저희가 자유토론 때 그 다양한 환경 문제들과 그 다음에 현수막으로 인한 어떤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현수막 사용이 말고도 다른 어떠한 대체 홍보 방법이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반대팀 기조연설을 해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시간은 1분입니다. 저희는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폐지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현수막은 홍보 효과가 뛰어납니다. 고려대학교 평화민주주의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선거에서 유권자가 어느 방식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였는지 분석하였는데 현수막에 포함된 방식이 전체에서 30%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대면 접촉이 제한되었던 20년도 선거에서도 후보자에 대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현수막이 온라인보다 오히려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로 현수막 광고는 경제적입니다. 현수막은 가격이 저렴해 자본이 많은 정당에 비해 자본이 적은 정당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수막은 접근성이 높아 시각적 효과가 우수하고 시공 설치가 간편해 선거 기간 동안 빠르게 제작하고 제거하기 좋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논제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유토론은 반대팀부터 시작하고 각 팀은 1회 2분 이내로 총 8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론 시간을 잘 분배하여 임하도록 하십시오. 먼저 반대팀 발언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한 번에 최대 2분입니다. 고려대학교 평화민주주의연구소의 선거 환경 변화에 따른 선거운동 방식의 효과 및 영향이라는 분석의 제목 연구 영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선거에서 유권자가 어느 방식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였는지 분석한 자료에서 선관위가 제시하거나 우편 발송한 선거 복고 및 선거 홍보물, 즉 현수막이 포함되어 있는 방식이 30%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른 분석에서도 여론 중 전통적이기는 하지만 정책과 후보를 알리는 데에는 현수막의 의미가 있다는 견해도 다수 존재하였는데요. 대면 접촉이 제한되었던 20년도 선거에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약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현수막이 온라인보다 오히려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좋은 현수막을 폐지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인텔 전투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론하겠습니다. 우선 현수막 사용이 효율성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금액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아닌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어떠한 선거 홍보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우선 전간판과 SNS 홍보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간판이 가격이 비싸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간판은 한번 설치하면 계속해서 쓸 수 있고, 현수막은 한번 설치한 후에 내년에 또 바꾸고 그 다음 연도에 계속 바꾸고 매년마다 바꿔야 됩니다. 총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거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현수막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폐 현수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선거철이 아닐 때도 9,000톤에 달하는 양이 폐지되고 있고요. 선거철에는 그의 2배에 달하는 양이 폐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건비와 물류 보관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소각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과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 문제들과 그리고 1년에 수없이 사용되는 이 폐연수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동태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현수막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에 따라 새로운 재활용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모래주머니, 우산이나 에코백 또는 지갑 등의 많은 재활용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고체 연료로 재활용해 실제 예시로 통영시는 현수막으로 우산 400개를 만들고 노원구청은 철거된 현수막을 소각해 고형 연료로 만드는 등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폐 현수막으로 이런 마대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산으로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선거 홍보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 인터넷상에서의 선거 홍보가 늘어나게 되면 젊은 연령대들은 관심도가 높아질지 몰라도 노인 연령대에서는 제대로 선거 홍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됩니다. 노인 연령대를 위해서라도 현수막과 다른 선거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지 현수막을 폐지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현수막은 자본이 많은 정당과 적은 정당 차이 없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SNS 인터넷을 이용하면 자본이 적은 정당은 비용 문제로 잘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전간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인터넷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간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타임즈에서는 선거철에 이제 선거를 위한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전간판의 장점은 선거철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 뉴욕타임즈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 광경이 굉장히 멋있다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선거를 위한 방법뿐만 아니라 선거철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수막은 오직 선거철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현수막 사용이 재활용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재활용률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거용 현수막을 재활용을 하시는 사례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사실상 그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와 2020년 4월 15일 총선 때의
선거용 현수막 재활용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각각 재활용률이 3.35%, 33.5%, 23.4%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재활용을 한다 해도 높은 재활용률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재활용과 큰 연관이 있나? 재활용을 해도 많이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33.0%라고 나와 있지만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후보들의 얼굴이나 혹은 색 문제 때문에 재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우산 4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버려지고 있는 폐 연수막량이 9,000톤에 입박하는데 어떻게 400개, 500개 이런 소수의 양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근에 100% 국내산 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현수막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페트병 현수막은 여러 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만든 현수막으로 페트병 현수막 한 장을 사용하면은 페트병 25개의 재활용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 페트병 현수막은 사용 후 다시 선순환 사이클로 이용하여 토목과 자동차용 내장재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현수막을 만들고 그 현수막을 나중에 버릴 때 토목 자동차용 내장용에도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의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을 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옥외 광고물 중 현수막 등 유동 광고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5.4%로 연간 1,700억 원에 달합니다. 불법 현수막까지 포함한다면 현수막 시장의 경우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현수막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도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에서 사용되는 현수막이 막대하다 보니 선거운동에 현수막을 폐지한다면 현수막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이 올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새로운 이제 페트병으로 인해서 현수막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페트병으로 현수막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현수막은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제작할 수 있지만 페트병으로 현수막을 만들 때는 원래 단가보다 3, 4배 더 비싼 단가에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단이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나 비바람 이런 것에 굉장히 손상이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불법 현수막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선거철이 되면 굉장히 많은 현수막이 이제 붙여지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평소에 이제 구청에서 허락받지 않은 장소에서 있는 모든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당연히 그런 그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현수막 설치를 자제하지만 선거철이 되면 온 곳에 현수막이 붙여져 있다 보니까 이 틈에 많은 기업들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비선거철 시즌에 불법으로 발견된 현수막보다 선거철에 발견된 불법 현수막 수가 2배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현수막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밥집 가게였습니다. 김밥집 가게였는데 김밥집 가게 바로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어서 간판이 가려져서 영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도 있고 또한 고시원에서 현수막을 앞에 설치하게 되어서 창문이 안 그래도 작은데 현수막이 창문을 다 가려서 그 고시원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일조권, 즉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권을 훼손하는 행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입니다. 예, 13 동태팀에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비율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성남시는 수거한 폐 현수막을 사회적 기업에 의뢰해서 마대자루로 만드는 등 여러 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7명으로 이루어진 직원으로 여러 가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 정비용으로 마대를 재탄생시키고
폐현수막 제설용으로 모래주머니로 활용하는 등 많은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은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달리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법을 자세히 규정하여 이를 막으면 되는 일이고,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현수막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옥외 광고판이라는 합법적 장소의 설치를 늘리면 되는 것이고, 허락 없이 길거리에 세우는 문제를 옥외 광고판을 늘리는 방안을 통해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달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말하겠습니다. 2021년 3월 한국갤럽이 공개한 정치 관심도와 여론조사 자료에서 50대의 정치 관심도는 매우 높았지만 20대에서 30대의 정치 관심도는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없애면 지금도 낮은 20대에서 30대의 정치 관심도가 더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이나 SNS에서 이 선거를 홍보하는 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20대, 30대가 휴대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MZ세대 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SNS랑 온라인 홍보를 사용하면 어떨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SNS나 온라인 광고를 통하면 많은 예산이 듭니다. 하지만 예산이 적고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진 정당에서는 이를 활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SNS 홍보를 늘리면은 지금 고령화 사대인데 노인들은 현수막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정치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이 없어지면은 노인들은 SNS를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하신 말씀에 모순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50대가 정치적 관심도가 훨씬 더 높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고령화 시대에 사시는 분들은 돌아다니시면서 현수막을 보고 확인하시죠. 그런데 20, 30대는 관심도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20, 30대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20, 30대는 당연히 SNS,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어플들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비용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으며 그다음에 팔로워가 어느 정도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이제 맡기게 되면 5만 원 안팎의 가격으로 홍보를 해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온라인하고 양 팀에서 이제 SNS 이 선거운동 관련해서 이제 20, 30대, 50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논점이 약간씩 조금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양쪽 다 의견이 맞는 것 같고 일삼동체 쪽에서 이제 또 새로운 주장을 또 하시고 인텔리전트에서 주고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현수막이나 그런 여러한 선거 방법들에 대한 규제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친환경적인 현수막이나 안 그러면은 광고 배너 같은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불법으로 생각하고 이를 법으로 규정해 놨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세하고 주의 깊게 법을 다시 만든다면은 이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고려대학교 평화민주주의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과 후보를 알리는 데에는 현수막이 의미가 있었다는 견해도 다시 존재하였고, 이 현수막이 포함되어 있는 방식이 전체에서 30%의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현수막을 많이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정당이나 그런 후보자들은 현수막 같이 그렇게 저렴한 비용에 높은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이 많고
지지율이 높은 정당에서만 그런 SNS나 온라인 등을 잘 활용하기 마련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을 이제 인터뷰하고 다녔습니다. 얻은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이 정당들을 위해서 현수막을 달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많은 정당들이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당들이 선거철이 돼서 현수막을 계속 달아요. 다는 건 좋습니다. 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데 문제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리는 다른 것은 본인들이 해놓고 처리는 본인들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인 걸 알면서도 정당들은 당선됐다고 다음 당선을 준비한다고 현수막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 문제, 일조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리를 누가 하느냐? 구청 직원들이 합니다. 왜냐? 국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이어오니까 구청 직원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은 이제 공익으로 일하실 때 매일매일 자기 업무하다가 업무가 아닌데도 불법적인 정당들 때문에 현수막을 처리하러 가는 일들이 다반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처리를 할 때 구청 직원들이 한다 했는데 이 구청 직원들도 사실상 처리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당에 의해서 그 왜 처리를 했냐 우리 건데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시비에 말릴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들 그 처리하는 사람들이 선거 현수막을 아예 손에 대지를 않거나 정당에게 양해를 구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남 영관군에서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불법 현수막이 없는 청결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변 위 불법 광고물을 발견한 즉시 바로 철거를 하면서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과태료 처분으로 불법 현수막을 하나둘씩 없애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불법을 거는 정당이 잘못된 것이지 그 현수막 자체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 현수막 자체에는 엄청나게 큰 홍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언 다 하신 건가요? 예, 7초 남았는데 일산동체 발언 모두 완료했습니다. 예. 자, 양 팀 모두 열띤 자유토론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럼 앞선 토론 시간에 미진했던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팀 매점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최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기간 때 길거리에서 많은 현수막을 보셨을 것입니다. 선거철인 것을 쉽게 와닿게 해주는 이런 현수막이 없어진다면은 인터넷이나 SNS, 온라인상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외부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 침묵의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수막 홍보는 후보자의 신념과 다짐을 밝히기 쉬운 방법이고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공평한 선거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이나 불법 현수막 관련한 현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문제를 보완할 방법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쉽게 눈에 띄어 접할 수 있었던 현수막을 폐지한다면 정치 관심도가 없었던 현재에도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선거철에는 현수막이 다른 방식들보다 홍보 효과가 뛰어나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 폐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팀 매점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1분입니다. 네, 현수막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지금 전 세계는 환경 문제로 굉장한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양한 선진국들이 환경 문제에 앞서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앞서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이런 발전된 선거 문화를 따라가고 전간판을 설치함으로써의 선거 시즌뿐만 아닌 비선거 시즌에서도 다양한 이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기업들에게도 큰 이익이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가 구시대적인 문화가 아닌
더욱더 발전해서 선진국과 다 같이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환경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발암물질, 미세 플라스틱,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들, 그 다음에 인건비, 물류 보관비들을 아껴서 그 예산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따라서 2022년 부산고등학교 열린 토론대회에 맺은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인텔전트 팀과 13 동체팀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심사 집계가 마무리되어서 승리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팀은 인텔전트 팀입니다. 승패를 떠나서 두 팀 모두 열심히 하셨고 서로 간에 인사를 한 후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먼저 참가팀 확인 있겠습니다. 카이로스 김도현 학생. 예, 네. 김도현 학생. 예, 그다음 김자훈 학생. 네. 예, 인텔전트의 소지성 학생, 네. 강태준 학생. 네. 예, 카이로스 팀이 찬성팀이고 인텔전트 팀이 반대팀입니다. 찬성팀, 반대팀은 토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약간 변경사항이 있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토론은 기조연설, 자유토론, 맺은말로 진행을 하고 기조연설은 1분으로 찬성팀이 먼저 진행합니다. 자유토론은 각 팀당 10분씩 20분간 반대팀이 먼저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맺은말 1분으로 반대팀이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꺼질 수 있기 때문에 토론 시간 안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 기조연설을 해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저희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수막을 소각할 때 다량의 온실가스와 발암물질로 환경오염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재활용 또한 어렵습니다. 둘째,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안전 문제, 불편함, 도시 미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수막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수막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환경에 오염을 더 적게 초래하는 다른 선거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위 세 가지의 근거를 들어 현수막 폐지를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인텔전트 팀, 반대팀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입니다. 네, 현수막 이용한 선거운동을 폐지해야 한다의 반대팀 인텔전트 팀의 소희성입니다. 네, 우선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현수막 선거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뜻은 우리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꼴이 되시는 기성세대부터 지금의 20, 30대, 10대까지가 앞으로 이어나갈 선거들, 그리고 우리가 적응해야 할 선거들은 현수막 선거운동으로 진행은 되었다 왔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폐 현수막에 대한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앞으로 자유토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유토론은 반대팀부터 시작하고 각 팀은 1회 2분 이내로 총 1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론 시간을 잘 분배하여 임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팀 발언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한 번당 최대 2분입니다. 네, 우선 이 폐 현수막에 대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 지자체, 정당 등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진강화학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이 회사는 국내산 페트병을 녹여서 만든 단섬유를 이용하여
코팅 처리를 해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원래 현수막을 만들 때 필요한 폴리에스터는 발암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적으로 위험했는데요. 이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섬유 소재인 에코스타를 사용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세계 디자인 소재 은행에 등재되어 있는 증명된 회사이며 100% 국내산 페페트병을 활용한 친환경 섬유 소재입니다. 이러한 소재를 이용해서 타월 같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기업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관심은 기업, 지자체, 정당들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부 대기업에서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사회 공헌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현수막을 사용하겠다라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정치권에서도 현수막 소재로 친환경 원단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수막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출력과 이제 제작이 있는데 제작 과정은 굉장히 간단한데 출력 과정이 생각보다 이 기업들에게 까탈스러운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이 환경 에코스타는요 수송용, 솔백스용, 출력용까지 모두 경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현수막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소재인 에코스타를 활용한 진강화학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카이로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은 다른 현수막과는 달리 돌가루 등 불순물이 많아 재활용이 어려워 지자체에서 선거용 폐현수막을 꺼려 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지자체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제안하였지만 절반은 또 다른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장바구니와 청소 대마자루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기업체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하여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활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인식이 좋지 않고 수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2018년 총선으로 인한 폐현수막을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는 폐현수막을 생활용품으로 재사용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수요가 없어서 배포에 어려움을 겪어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텔전더팀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말씀하신 또 다른 이제 쓰레기를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완하고 새롭게 행안부에서 진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시들을 준비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활용 디자인, 5개 광고 분야 등 내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진행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신청한 22개의 지자체의 사업 내용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22곳을 모두 선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이 중 22곳 중에서 3군데를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전북 전주시입니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폐현수막 재활용 그리고 사업은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친환경 가방, 에코백, 휴대용 컵 가방, 텀블러백을 만드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으로 이런 교육들은 취약계층들이 이제 모여서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교류의 장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친환경적인 재활용하는 것과 교류의 장 두 개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남 통영시의 폐현수막 재활용 우산 제작 사업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우산은 시청 부서 업무용이나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여를 해주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편리함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서구입니다. 부산시 서구에서는 지역 예술가와 연계한 친환경 가방 제작 사업을 시행하는데 구청에서는 재활용 현수막을 주면 지역 예술가는 친환경 가방을 만들고 만들어진 가방을 각종 행사에 제공하여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폐현수막을 재활용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크게 해소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업사이클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수막은 매체적 특성상 실시간 상호작용이 불리합니다. 그와 대비되어 온라인 선거운동은 후보자에게 유권자의 의사를 제안하고 소통합니다. 현수막은 후보자를 알리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온라인 선거운동을 통하여 쌍방향 상호소통이 작용하여 완료 과정이 활발할수록 더 나은 공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온라인 선거운동이 더 좋은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온라인 선거운동도 당연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 선거운동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코로나가 2021년 이후로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해결되고 있고 학생들도 저희도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안에서 있다가 지금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코로나 시절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안에서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요, 선거 시즌에 혹시 이제 보궐 하는 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시면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응원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선거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무조건 온라인으로 한다 해서 관심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미국에서의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현수막을 이용한 것이 아닌 온라인을 이용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전광판을 보고 사람들이 느꼈던 그 선거 관심도에 비해서 온라인을 활용한 SNS를 활용한 것은 이거 광고 아니야? 그냥 광고인 것 같은데 하면서 넘기는 그런 식으로 선거 관심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현수막의 효율성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아십니까? 예, 계속 과잉 진행하시. 금지의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꼭 지켜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선 현수막을 폐지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할 권리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찬성팀은 합법적 근거 가치에 근거하여 현수막을 폐지하는 것이 합헌일지 따져보았습니다. 과잉 금지의 원칙 1. 목적의 정당성. 환경오염을 줄이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2. 수단의 적절성. 현수막을 폐지하여 환경오염이 줄어들기 때문에 목적 달성에 효과적입니다. 피해 최소성, 재활용과 소재 변경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 문제와 재활용과 소각에 들어가는 비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익의 균형성, 자유권은 제한받지만 보호되는 환경에서 얻는 법익이 더 큽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권과 더불어 나아지며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까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저희는 지금 현수막 폐지 반대 입장입니다. 폐지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저희의 입장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헌법의 위헌이 되지 않느냐 혹은 이제 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수막을 사용할 때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 일이죠?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의 일을 하는데 이 현수막을 설치해서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알 권리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통학생 시간에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법을 배우면 다양한 법들을 배우는데 국민의 알 권리라는 걸 배웁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국민은 유권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그 국민은 단순한 20, 30대, SNS에 특화된 20, 30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성시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들이 유권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유권자를 실제로 만나보면서 대면으로 만나보면서 그 유권자의 공약들과 의견들 들어보면서 저 유권자는 이런 공약을 가졌구나. 내가 진짜 만나보니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SNS의 한계이죠. 그리고 합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에게 국회의원이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이 오프라인에서의 선거운동, 그리고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현수막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합헌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합헌일지 따져봐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합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언하겠습니다. 현수막을 통해 20, 30대 유권자들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 또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온라인 매체 활용해서 후보자의 정보를 어떻게 얻었느냐에 대한 연령대를 조사해 봤을 때 60대가 20대의 활용도의 7배나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선거운동을 통해서도 세대 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은데요. 혹시 시장의 선거 시즌에 시장 혹시 가보셨나요? 시장 가면 시장 간판에 선거 후보 현수막들이 펼쳐져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시장에 있는 곳에 살았었기 때문에 많이 가봤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선거 시즌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훅 옵니다. 국회의원들이 와서 이제 기성시대 분들 많이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이 지역에 어떠한 공약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질문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할머니도 이제 시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저희 할머니 돌아다니는 거 보시면은 저희 현수막 보면서 저 국회의원은 이런 사람이다. 저 국회의원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공약을 가지고 이런 정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현수막을 활용해서 효과가 없는 것일까? 혹은 기성세대들이 현수막을 보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카이로스 팀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온라인 선거운동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현수막을 폐지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젊은 세대들만 이제 유리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걸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수막을 없애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젊은 사람들만 유리한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실제 자료를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텔전트 팀에서는 지금 다른 약간 논점이 약간 벗어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선거운동을 진행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게 그 카이로스 팀에서 말한 그 내용이 맞지 않다.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만 유리할 수가 있다는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논점이 약간 둘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개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카이로스 팀에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 마무리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요? 한경훈 먼저 다시. 올해 총선에서 사용된 현수막은 약 12만 8천 장입니다. 그중 재활용이 얼마나 되셨는지 아십니까? 그중 4분의 1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다 소각되었습니다.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 수지와 재질의 유성 잉크로 실사 출력하기 때문에 매립해도 썩지 않아 소각합니다. 문제는 현수막을 소각할 때 다량의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등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올해 대선과 총선으로 인해 발생한 폐현수막의 소각으로 2만 8,084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습니다. 이는 5억 4천만 개의 플라스틱 일회용권 사업으로 인한 배출량과 같습니다. 현수막이 통한 효율성이 좋다고 하셨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해 크게 피해를 가져오는 효율성이 진정한 효율성일까요? 우리는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진강화학에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섬유 소재인 에코스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코스타가 단순히 진강화학만 사용하고 있다면 모르겠으나 이 진강화학이 실제로 세계 디자인 소재 은행에서 인정받고 다양한 기업들이
일부 대기업에서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참여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수송용, 솔베트용 출력 테스트를 모두 마친 이 진강화학의 에코스타를 활용하면은 그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환경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해결 과정이지 과거에 계속 연연해 있으면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수막 광고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수막은 사계절 날씨의 기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LED 전광판이나 혹은 배너들을 사용하면 한 번 설치하는 데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금액이 들게 됩니다. 근데 현수막을 사용하면 설치 비용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어디든 설치할 수 있으며 빠르게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제작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적고 자율성이 높다라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현수막은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선거 홍보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각 나라는 각 나라들만의 선거 문화의 고유성이 있는 것입니다. 홍보 목적으로 이 현수막을 사용한 것은 7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해오던 선거 문화입니다.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 하는 것들처럼 각 나라의 선거 문화 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이 선거 문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 현수막 광고의 장점을 활용해서 이어나간다면 대한민국의 고유한 선거 문화를 훼손시키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수막이 효율적인 광고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과 좀비 합성어인 스몬비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좀비와 스마트폰의 합성어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지나다닙니다. 때문에 현수막에 크게 집중하지 않는 이상 현수막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부분에 반대합니다. 현수막을 통한 홍보 효과가 얼마나 효과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현수막의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면 계속해서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잠시만요. 예. 이번 올해 대선 기간 중 서울 강동구에서 가로등을 지지대 삼아 무리하게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는 가로등이 쓰러져 지나가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민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서울시 총선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용 현수막이 버스 정류장의 노선 안내편에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건물 입주자는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합니다. 이런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스몬비와 현수막에 대한 관련성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빨리 이제 말씀하세요. 시간이 부족해서 찬성 측부터 들은. 예, 주어진 발언 시간이 초과돼서 그 인텔전트 팀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그 카이로스 팀에서 발언을 계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얘기됐습니다. 현수막 폐지를 하고 다른 수단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유튜브 또한 새로운 선거 광고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 국회의원 297명 중 243명이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수와 진보 진영 단체와 개인 채널의 구독자 수를 합하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중복된 인원이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활용하여 정보를 얻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고 아까 전 말씀드렸던 논문처럼 60대 연령층이 유튜브를 통해 20대보다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현수막을 폐지하더라도 얼마든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인터넷 발달을 통해 모든 소셜미디어가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블로그를 활용한 선거운동, 짧은 글을 통해 홍보하는 트위터, 선거 기사의 링크를 걸어두는 페이스북, 사진 이미지를 활용하는 인스타그램까지 많은 소셜미디어가 선거운동의 수단이 됩니다. 2017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적극적인 트위터 활용으로 알고리즘을 통한 가짜뉴스와 루머가 확산되어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승리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0년 이후부터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와 새누리당 후보가 각각 87.6%, 75.7%로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20대 총선부터는 온라인 선거 광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유권자가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온라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현수막으로 인해 피해를 받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히 없습니다. 각 정당은 정해진 법에 따라 어느 위치든 개수에만 맞게 설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현수막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는 정당의 책임이지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라는 대답만 돌아와 시민들이 피해를 받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재활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인식이 좋지 않고 수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2018년 총선으로 인한 폐 현수막을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카이로스 팀 그러면 자유토론 시간 다 쓰신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열띤 자유토론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럼 앞선 토론 시간에 미진했던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팀에서 매점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매진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늘 말씀드렸다시피 현수막을 설치한 선거 문화는 7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온 홍보 문화입니다. 만약에 갑작스럽게 이 현수막 선거 문화를 바꿔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는 늘 해결 과정이 중요합니다. 해결 방법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앞서 말했다시피 22개의 지자체들은 지금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계속해서 논의하고 또 다른 사업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강화학에 대한 예시를 말씀드렸습니다. 진강화학 또한 다양한 기업들과 정당들과 교류하면서 진짜 제대로 된 100% 페페트병을 활용한 현수막을 만들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가 7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다른 나라와 차이점을 두고 있는 점은 바로 이 현수막입니다. 이상. 예, 발언 시간이 초과돼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다음은 찬성팀에서 매점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극단적인 두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통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환경 및 시민 안전, 그리고 후보자의 자유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오랫동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선택을 계속 해야 할까요?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카이로스 팀과 인텔전트 팀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두 팀 다 고생 많으셨고 심사 집계가 마무리되어서 최종 승리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팀은 카이로스 팀입니다. 예. 2위 인텔전트 팀은 1위 카이로스 팀과 함께 전국대회에 부산 대표로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본선 진출 티켓을 거머쥔 두 팀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것으로 2022년 부산 고등학생 열린 토론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